나서 앉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가르치는데. 아니 새로운 분들이 공연으로 간대. 공연을 아는데. 벌사살의 대척살이야. 운영위원회 진행과 관련돼서 출석 청와대 비서관, 그다음에 운영위원 우리 오늘 출석한 운영위원에 대한 인사 문제 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역시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민정수석이 출석이 12년 만에 처음이고 또 청와대에서는 또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운영위원회 민정수석과 더불어 민정수석 산하에 4개 비서관이 모두 출석할 걸로 예상했고 모두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민정수석만 혼자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겠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적어도 불참한 증인들은 반드시 오후 회의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운영위 소집의 출석 대상자는 명확하게 여야 간의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네. 홍영표 위원장께서 여야의 합의를 전 호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우리가 임종석 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명기한 이유는 그동안 민정수석이 안 나오는 것이 관행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임종석 실장은 당연히 운영위 소집이 되면 나와야 되고 거기에 조국 민정수석도 나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명시적으로 이야기했을 뿐이지 민정수석이 나온다면 당연히 민정수석의 업무를 보좌하는 그 비서관들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지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이 나오는데 민정수석 산하의 비서관 4명이 나오는 것은 합의하지 않았다? 이거는 정말 합의를 오도하는 것이라는 말씀밖에 안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정수석과 같이 일을 하는 우리 비서관들 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 고리인 박형철, 백원우 비서관 꼭 출석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자꾸 정치 공세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저희는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싶고 또 이것을 통해서 정말 이 문재인 정권이 정말 반성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치 공세로 몰고 가는 듯한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합니다. 저는 아까 비서관들 출석 문제에 대해서 서영교 수석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늘 민정수석이 적어도 출석을 한다고 하면 저는 특히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박형철 비서관은 당연히 출석해야 되는 것으로 저도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의 출석을 담보해라 라고 하면서 야당이 요구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에 대해서 운영위원장께서 결단을 하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본 것이 맞지만 비서관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출석한다 출석하지 않는다라는 구체적인 합의나 언급은 서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서영교 수석께서 3당 수석 간의 비서관들은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저나 유이동 수석 전혀 그런 얘기에 대해서 합의한 바도 없고 전화 한 통화 받은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오늘 당연히 저 사실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석 간에 좀 합의를 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회의는 바로 진행하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협상 과정에서 두 사람 저는 처음에는 지금 이렇게 진실 공방이 한창인 상황에서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비서실장만 나오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고
그걸 야당에서 못 받겠다. 적어도 민정수석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것은 다른 비서관들이 출석하는 문제는 전혀 저희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걸 확인하고 싶으면 제가 정회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리하고 가자고요. 지금 김관영 대표까지 지금 여야 간의 합의사항을 지금 해석하는 데 다르지 않습니까? 절대로 두 사람이 출석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에 하십시오. 네, 다음에 하시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하려면 하고 지금 여야 간에 합의하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를 삼으면 어떻게 회의 진행을 합니까? 저는 운영위원회를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네. 저희가 지금 오후에라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자는 꼭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비서관들은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조국 수석이 나는 보고 안 받았다 그러면은 그만인 거예요.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서관들이 나와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고 그래서 오전에 안 나왔으면 오후라도 나오게 하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위원장님께서 정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참 어불성설이고 이건 운영회의를 하기 싫으신가 아니냐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이 운영위원회를 시작하자. 조국 아니, 수석님이나 임 실장님께서 비서관들을 좀 불러주세요. 오후에 부탁드립니다. 아니 제가 정회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지금 본 질의에 못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볼썽사 나오니까 정회를 해서 그럼 그 문제를 정리하고 하자고요. 네. 바로 회의 진행 중에 3당 원내 수석 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서 증인 소위 비서관 출석 문제를 협의하고 또 자료 제출 문제를 협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관련해서 서영교 수석께서도 설명이 있었지만 이걸 이 운영위원회를 보고 있는 의원님들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명쾌하게 밝힐 건 밝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서 수석으로부터 민정수석을 보좌하는 팀들이 출석할 거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민정수석은 당연히 상식적으로도 네 분의 비서관이 보좌를 하는 것이지 오늘처럼 느닷없이 행정관이 보좌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좀 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제 네 분 비서관의 추가 출석에 대해서 국감조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국회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전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사항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두 분 비서실장과 민정수석도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국정감사나 조사에서 소위 진술이 사실과 다를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는 증인 선서 없는 그냥 오늘 기관 업무 보고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출석을 요구하는 비서관도 당연히 나와야 될 비서관입니다. 국회법에 보면은 증인이나 감정인, 참고인 출석 요구를 위원회 의결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자연인이 아니고 또 우리가 지금 의혹을 제기한 연결고리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법과 또 네. 증언 감정법에 대해 혼선이 없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네. 새 교섭단체 수석 부대표들이 논의를 해보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약속 위반입니다. 네. 논의해 보십시오. 네. 네. 아니 됐어요. 그만하시고요. 이제 좀 지금 거의 45분이 지나가는데 좀 질의에 들어가시죠. 어떻습니까? 오늘 이 운영위 회의가 연말에 이렇게 개최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운영위 회의가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굉장히 편파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반일 가는데 실 가는 겁니다. 민정수석 나오는데 비서관들이 안 나온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이야기한 몇 가지 사안들 정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